366억을 33살 노장에게 준다고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보다 비싼 값에 아시아 선수를 영입한다는 거죠. 미국 최고의 스포츠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축구를 우습게 보다가 완전히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또 아시아 마케팅 거품이다라며 비웃었던 전문가들이 단 48시간 만에 한국은 스포츠 경제의 새로운 기준이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손흥민이 무엇을 보여줬기에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변화를 직접 목격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충격적인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30년간 스포츠 경제를 분석해온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아시아계 선수들이 미국 스포츠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미국 스포츠경제학회가 긴급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공식 성명입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민자 선수들의 성공은 곧 지역경제 파급 효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의문의 중심에는 바로 저 52세의 스포츠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아시아 선수들의 경제 효과를 분석해오며 아시아 스포츠 스타는 과대 포장이라고 단정해왔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은 마케팅 숫자만 부풀린다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고 한국 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이번에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LAFC가 손흥민에게 366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한 사건을 검증하고 이것이 거품임을 폭로하는 칼럼을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또 시작이군. 이번에도 아시아 마케팅의 허상일 뿐이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한국 선수들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저는 수많은 한국 선수들의 실패를 목격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메이저리그의 김병현 선수였습니다. 2000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얻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불안정한 제구력과 극심한 기복으로 보스턴 레드삭스, 콜로라도 로키스, 플로리다 말린스를 전전해야 했어요. 김병현은 잠깐의 행운이었을 뿐이다. 당시 제가 썼던 기사 제목이었죠. NBA의 하승진 선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m 82cm의 압도적 피지컬로 2004년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드래프트 2순위로 지명받았지만 미국 선수들의 스피드와 파워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결국 2년 만에 방출당하며 실패한 아시아 실험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봉중근과 최희섭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한 아마추어 시절 성적으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부상과 기회 부족으로 마이너리그만 전전하다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미국 스포츠계에는 하나의 공식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 선수들은 잠깐 반짝하고 끝난다. 저 역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분석 기사를 써왔습니다. 한국 스포츠 마케팅의 허상, 과대 포장된 경제 효과 같은 제목들로 말이죠. 특히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스타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며 숫자를 부풀린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한국 팬들로부터 수많은 항의를 받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제 분석이 정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손흥민 영입 소식을 듣자마자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366억 원? 33살 노장에게?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그날 아침 편집부 회의실은 소란스러웠어요. LAFC의 손흥민 영입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후였거든요. 마이클, 이번 손흥민 건 어떻게 생각해? 편집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전형적인 아시아 마케팅 거품입니다. 366억 원이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죠. 33살 노장 선수에게 말이에요. 회의실 안에 다른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아시아 스포츠 분석은 이미 월스트리트저널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폭로 기사로 가는 건가요? 한 동료가 물었죠. 물론입니다. 제목도 이미 정했어요. 손흥민 거품의 진실이라고 하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분석력이 뒷받침하는 확신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시아 스포츠, 특히 한국 관련 분석에서는 미국 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시작된 제 아시아 스포츠 연구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어요.
처음엔 일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노모 히데오의 성공 이후 수많은 일본 선수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 선수들의 경제적 가치는 실제 실력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욱 심했어요. 2000년대 초반 WBC나 올림픽에서 한국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개별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하지만 실제로 메이저리그나 NBA에 도전한 선수들의 성과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스포츠 마케팅의 허상을 파헤치는 기사들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포츠 경제 효과는 국가적 차원의 과장이라는 것이 제 핵심 논지였죠. 한국은 5천만 인구라고 하지만 실제 구매력 있는 팬층은 그보다 훨씬 적다. KPOP의 성공을 스포츠에도 억지로 적용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통계 조작을 통해 글로벌 인기를 과장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들이었어요. 물론 한국 팬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제 개인 이메일로 항해 메일이 하루에 수백 통씩 오기도 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응이 제 분석이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진실을 말하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손흥민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MLS라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리그에서 33살이라는 나이에 36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 이건 분명 마케팅 거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본격적으로 손흥민 관련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폭로 기사를 위한 철저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자,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겠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한국 선수들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병현, 하승진, 봉중근, 최희섭 모든 사례가 제 가설을 뒷받침해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손흥민의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33살이면 축구선수로서는 이미 정점을 지난 나이죠. 유럽 리그에서도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인데 이제 와서 미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요? 이건 분명 토트넘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선수를 MLS가 마케팅 목적으로 데려온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MLS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베컴, 카카, 비아 같은 유럽의 노장 스타들을 높은 금액에 영입해서 관심을 끌었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베컴이나 카카보다 손흥민이 더 비싸다고? 말이 안 되지.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베컴은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를 거친 전설적인 선수였고 카카는 발롱도르 수상자였거든요.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빅클럽의 핵심 선수로 인정받은 적은 없었어요. 더 웃긴 건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 MLS 역사상 최고의 영입,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 글로벌 스타의 미국 진출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또 시작이군. 국가적 자존심을 건 과장 보도. 저는 한국 언론들의 이런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해외로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역사적 사건으로 포장하는 거였죠. 실제 성과와는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날 오후 동료 기자 톰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손흥민 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거의 다 끝났어. 이번에도 전형적인 아시아 마케팅 사기극이야.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 발행하는 거야? 일주일 후쯤. 손흥민이 실제로 경기에 나서면 그때 확실한 증거가 나올 테니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손흥민이 첫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든 결국은 제 예상대로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관중 수도 별로, 시청률도 그저 그럴 것이고 몇 경기 지나면 관심도 식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이와 과거 데이터로만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곧 깨닫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곧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손흥민 영입이 공식 발표된 지 정확히 48시간 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스포츠 마케팅 전문 업체에서 일하는 제 지인 스티브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뉴스 보고 있어? 무슨 뉴스?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 말야. 이거 정말 미친 수치야. 저는 황급히 컴퓨터를 켜고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 30만 장 돌파, LAFC 온라인 스토어 서버 마비 사태, 이틀 만에 $4,500만 매출 달성.
4,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00억 원이었어요. 이게 단 이틀 만에 나온 수치라고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데이터였어요. 유니폼 판매 지역을 분석해보니 미국이 40%, 한국이 30%, 그리고 나머지 30%가 전 세계 각국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30%라고? 5천만 인구의 나라가? 제가 그동안 한국의 구매력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미국 내 판매 양상이었습니다. LA 지역은 당연히 높았지만 뉴욕, 시카고, 휴스턴, 마이애미 등 전국 각지에서 고르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역 팬덤이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인기가 LA를 넘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니폼 판매량만으로도 이미 이적료 366억 원을 상회했다는 거예요. 단 이틀 만에 말이죠.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뭔가 조작이 있는 거야. 저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소스들이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아디다스, 나이키, 그리고 MLS 공식 온라인 스토어까지 모든 곳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소셜미디어 반응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샵슨 현그램맨 해시태그가 1억 회를 넘어섰고, 틱톡에서는 손흥민 관련 영상들이 바이럴을 타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 현지 젊은 팬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월드클래스 선수가 MLS에 왔다. 손흥민 때문에 축구에 관심 받게 됐어요. 이제 MLS도 유럽 리그랑 비교할 수 있겠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제 분석을 다시 점검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유니폼 판매는 초기 호기심일 뿐이야. 실제 경기가 시작되면 관심이 식을 거라고.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미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줄 진정한 파워는 유니폼 판매 같은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손흥민의 첫 번째 원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뉴욕 레드불스였어요. 저는 직접 현장을 가서 제 예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평소와 별 차이 없을 거야. 초기 호기심은 금세 식는 법이니까.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설마 다들 이 경기를 보러 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택시 기사가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손흥민 경기 보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레드불 아레나 주변이 완전 축제 분위기라던데요. 축제 분위기라고요? 네. 한국 음식 트럭들이 줄줄이 나와 있고 K-POP 음악도 나오고 있어요. 제 딸도 오늘 경기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레드불 아레나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경기장 주변이 정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이 정도 매치업이라면 일찍 매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경기 3주 전에 이미 매진이었고 리세일 시장에서는 정가 $60 티켓이 $450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정가의 7.5배라고? 더 놀라운 건 관중 수였어요. 레드불 아레나의 정규 수용 인원은 25,000명인데 이날은 특별 좌석까지 개방해서 3만 명을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5,000명이나 더 많은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관중들의 구성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엄청난 수의 손흥민 유니폼이었어요. 대충 봐도 관중의 절반 이상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건 원정 경기인데? 원정팀인 LAFC 팬들이 홈팀인 뉴욕 레드불스 팬들보다 더 많아 보였어요. 이런 현상은 MLS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건 관중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순수 미국인 팬들, 심지어 다른 나라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관중들은 Son, Son, Son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손흥민, 손흥민을 외치는 소리도 들렸고 KPOP 음악에 맞춰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제 주변에 앉은 젊은 미국인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축구 팬이세요? 아니요. 사실 축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손흥민 때문에 관심 갖게 됐어요. 친구가 유튜브에서 손흥민 하이라이트 영상 보여줬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경기장까지 오신 거예요? 네, 티켓 비싸긴 했지만 월드클래스 선수를 실제로 볼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몇 경기 지나면 관심이 식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이 피치에 등장하자 경기장이 완전히 들썩거렸습니다. 3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 제가 깨달은 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경기장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과연 손흥민 효과가 축구장 안에서만 끝나는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에서 나온 관중들이 흩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상업지구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한인타운 음식점들이었어요. 평소라면 경기 후에는 한산했을 텐데 이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한국 음식점 앞에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김치찌개 한 그릇 주세요. 불고기 정식 있나요? 치킨 어떻게 주문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주문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 음식점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오늘 매출이 어떠세요? 아, 정말 대박이에요. 평소에 3배는 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다른 음식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곳은 재료가 떨어져서 문을 일찍 닫아야 했고, 어떤 곳은 급하게 직원을 더 부르기도 했어요. 호텔 상황도 놀라웠습니다. 경기장 근처 호텔들은 모두 예약률 100%를 달성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맨해튼까지 올라가야 빈 방을 찾을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손흥민 경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예약이 꽉 찼어요. 이런 경우는 월드컵이나 슈퍼볼 때나 봤었는데 호텔 매니저의 말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문화적 융합 현상이었어요. 경기장 주변 곳곳에서 KPOP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국 국기인 태극기를 흔드는 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BTS 노래에 맞춰서 손흥민 응원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한국 문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K-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런 반응들이었죠. 단순히 축구 한 경기가 아니라 완전한 문화 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하루 경제 파급 효과만 5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축구 경기로 말이에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그동안 분석해왔던 데이터와 이론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야.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마이클, 손흥민 기사 진행 상황 어때? 다음 주까지 원고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시점에서 제가 준비했던 거품론 기사를 발표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편집장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요. 예상과 다르다고? 어떻게? 응.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파워를 가진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뉴욕에서 LA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관련 스폰서십 계약들이 줄줄이 성사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이클, 이거 봤어? 동료 기자 셀리가 제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삼성이 손흥민한테 800만 달러 스폰서십 제안했대. 800만 달러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연간 계약 금액으로는 MLS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더 큰 소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LG전자가 700만 달러, 현대자동차가 900만 달러,
한국 대기업들이 줄줄이 손흥민 스폰서십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 선수한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더 놀라운 건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코카콜라가 500만 달러를 제시했고 티모바일도 600만 달러로 합류했습니다. 심지어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손흥민 개인 장비 계약을 두고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나이키는 연간 2,500만 달러, 아디다스는 3천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3천만 달러? 그건 메시나 호날두 수준의 계약 금액이잖아.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스폰서십 러시가 단 2주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보통은 선수의 실제 활약을 본 후에 계약하는 게 상례인데 손흥민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인 제니퍼 로드리게스와 인터뷰를 했어요. 제니퍼,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이건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에요. 손흥민은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거든요. 기업들이 보는 건 축구 실력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이에요. 문화적 영향력이라고요? 네. 손흥민 한 명 때문에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K-POP, K-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브랜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저는 몇 가지 데이터를 조사해봤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흥민 영입 발표 후 2주간 미국 내 한국 관련 검색어가 300% 증가했어요. 한국 여행, 한국 음식, 한국어 배우기 같은 검색이 급증했거든요. 아마존에서는 한국 관련 상품 판매량이 200% 늘었고 넷플릭스에서는 K-드라마 시청률이 250% 상승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파급 효과야. 더욱 흥미로운 건 기업들의 전략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손흥민 개인과의 계약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 시장 진출까지 고려하기 시작했거든요. 티모바일의 경우 손흥민 스폰서십과 함께 한국 통신사와의 파트너십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코카콜라 역시 한국 한정 손흥민 에디션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어요. 손흥민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전자는 2%, 현대차는 3%, LG전자는 4% 올랐어요. 단순히 한 축구선수와의 계약 때문에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지난 30년간 제가 분석했던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베컴이 LA 갤럭시에 왔을 때도 큰 화제였지만 스폰서십 계약은 연간 5천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반면 손흥민은 아직 경기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연간 1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계약들이 손흥민의 실제 경기력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업들은 그의 축구 실력보다는 문화적 파워와 글로벌 영향력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아시아 선수들의 마케팅 가치는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손흥민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짜 가치를 아무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3일 후 MLS 사무국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영입 이후 리그 전체에 나타난 변화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발표회를 시청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MLS 전체 평균 시청률이 300% 상승했습니다. MLS 커미셔너 돈 가버의 첫 번째 발표였어요. 300%라고요? 이건 리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표였어요. 애플 TV MLS 시즌 패스 신규 구독자가 45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00% 증가한 수치입니다. 1200%.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 선수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였을까요?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다른 팀들의 경기 시청률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MLS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보통은 특정 스타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인데 손흥민의 경우는 리그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었거든요.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MLS 전체 관중 수는 평균 2만 5천 명에서 3만 2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버 커미셔너는 계속해서 놀라운 수치들을 발표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관중 비율이 기존 5%에서 23%로 급증했으며 20대와 30대 젊은 층 관중이 40%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MLS가 그동안 공략하지 못했던 젊은 층과 다양한 인종의 팬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거였거든요.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급하게 몇몇 MLS 구단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실제 현장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시애틀 사운더스의 마케팅 디렉터 마크 윌슨과 통화했습니다. 마크, 정말 모든 경기 관중이 늘었나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이에요, 마이클. 우리 홈 경기에도 손흥민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LAFC 상대가 아닌 경기에서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손흥민 때문에 축구에 관심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MLS 전체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아시아계 팬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비슷한 현상이 다른 구단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뉴욕시티 FC,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포틀랜드 팀버스 모두 관중 증가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건 리그 차원의 전략 변화였습니다. MLS 사무국에서는 손흥민 효과를 보고 아시아 전략을 전면 수정했어요. 기존에는 주로 남미 선수들 영입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아시아 스타 플레이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일본의 미토마 가오루, 베트남의 응우엔 꽝하이, 중국의 우레이 등이 영입 후보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MLS가 아시아 리그가 되는 건가? 어떤 기자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스폰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존 MLS 메인 스폰서였던 아디다스가 계약을 조기 연장하겠다고 나섰고 아시아 기업들이 리그 스폰서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요타, 소니, LG, 삼성 등이 MLS 공식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줄줄이 문의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 분석 노트를 꺼내봤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써온 모든 기사와 분석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아시아 선수들의 경제 효과는 과장되어 있다. 한국 마케팅은 숫자 조작이 심하다. 잠깐 반짝하고 끝날 것이다. 제가 그동안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손흥민 한 명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손흥민이 아직 시즌 첫 골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단순히 그가 MLS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스포츠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연구해온 모든 이론들을 다시 써야 할 판이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기존의 모든 공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현상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이틀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30년간 확신해왔던 제 신념을 완전히 뒤엎는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였어요. 편집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손흥민 기사 언제 나와? 독자들이 내 분석을 기다리고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편집장님, 기사 제목을 바꿔야겠습니다. 바꾸다니? 손흥민 거품의 진실에서 뭘로? 손흥민이 증명한 문화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편집장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마이클, 너 정신 멀쩡해?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건 정반대잖아.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애 가장 솔직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스포츠 경제를 분석해온 기자로서 저는 오늘 제 편견과 오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 기사는 완전한 자기 반성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스포츠 마케팅 파워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숫자 조작, 과대 포장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명, 면적도 미국의 1%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문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크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목격했던 모든 현상들을 기사에 담았어요. 손흥민 한 명이 MLS에 오면서 일어난 변화들을 보십시오. 유니폼 판매량 30만 장, 리그 전체 시청률 300% 상승, 스폰서십 계약 1억 달러 돌파. 이 모든 것이 단 한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숫자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문화적 파급 효과입니다. 손흥민 때문에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으며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놓쳤던 핵심을 깨달았어요. 제가 간과했던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BTS, 봉준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제 손흥민까지.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기사를 쓰면서 저는 과거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절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데이터와 숫자에만 매몰되어 문화가 가진 진정한 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내는 건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감동이었어요. 마지막 문단을 쓸 때는 정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꿈과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대사였던 것입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았어요. 한국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쓴 편견 가득한 기사들로 상처를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사를 발행한 후 저는 정말 많은 반응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기자를 봤네요. 편견을 버리고 사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저널리스트다운 기사를 쓰셨네요. 하지만 가장 뜻깊었던 건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30년간 쌓아온 편견을 버리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거든요. 손흥민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스타는 실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문화적 배경과 스토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나라 말이에요. 손흥민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로렌스 기자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30년간 굳어진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받아들인 한 기자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마이클처럼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화의 달이었고 편견을 깨는 희망이었으며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아름다운 메시지였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꿈과 열정, 그리고 진정성에 있었죠. BTS부터 봉준호 감독, 그리고 손흥민까지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편견 때문에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또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싶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세계 속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